미국의 한 자선단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문해줄 변호사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난한 비영리 단체라 사례는 시간당 $30밖에 지급할 수 없었다. 당연한 결과지만 그런 조건에 선뜻 나서는 변호사는 좀처럼 찾기 힘들었다. 이에 고민을 거듭하던 단체장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 돈이 아닌 명예를 지켜 세워주자는 것이었다. 이렇게 광고했다. 소외된 이들을 위한 자문 변호사를 구합니다. 이 일은 오직 명예직일 뿐 봉사에 대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자 지원자가 몰려들기 시작했다. 시간당 $30를 받으면 C급 변호사 취급을 받지만 비영리 단체의 명예직 변호사라고 하면 A급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이를 경제학적으로는 해석이 안 되지만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다. $30를 받아서 C급 변호사가 되느니 차라리 무보수로 일하면서 A급 변호사가 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방금의 사례처럼 인간의 심리는 참으로 복잡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수많은 감정과 생각이 뒤섞여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인데요. 이는 약 1000개의 신경세포와 1000조 개에 달하는 시냅스로 이루어진 뇌의 활동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흘러가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크 뷰캐넌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겉보기에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일정한 패턴으로 수렴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심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름의 질서와 패턴이 존재하는 복잡계의 한 유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는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사람의 본성과 심리적 패턴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관계를 훨씬 더 유연하고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책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 심리 36은 바로 그런 점에서 아주 유용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인간의 심리 속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사람의 행동을 보다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다양한 심리 현상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확증 편향이나 결정장애 혹은 끼리끼리 심리처럼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심리적 오유나 사회적 현상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인간관계에서 선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제안한 개념인데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에 버려진 고슴도치가 바로 인간들이다. 이 뜻은 얼어붙은 땅 위에 고슴도치들을 딱 놔두면 너무 추워서 온기를 찾아서 서로 가까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상대방의 가지에 찔리게 되죠. 그런데 너무 멀리 하면 온기가 그리운 그런 딜레마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정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평생 독신으로만 살았던 쇼펜하우어가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시한 개념이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해하고 적용한 사례를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잠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본문 300페이지입니다. 어느 유학자는 인간이 예를 발명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예라는 것이다. 서로가 예를 잘 지키면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적당한 온기를 나눌 수 있다. 현실의 세계에서 누구나 다른 누군가를 가까이 하려 한다. 혼자서는 너무 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와 이런저런 간섭을 시작하면 가시를 세우게 된다. 심리학자 프로이트는 이를 심리학 분야로 확장해 부부,
가족, 친척, 친구 등 모든 인간관계에는 가시, 곧 혐오와 질투와 적대감이 동시에 숨어 있다고 말한다. 이런 적대감이 없는 사이는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뿐이라고 말한다. 여기에는 나르시시즘이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의 경우다. 그는 10년 동안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참모들을 2년 이상 같은 자리에 두지 않았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같은 참모라도 자리가 바뀌면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더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의 또 다른 측면이다. 중국의 고사에 불가근 불가원이 있다. 인간관계는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다. 인간관계는 마치 뜨거운 난로와도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뜨거워서 죽고 너무 멀면 얼어 죽는다. 아주 오래전 인류의 조상들도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현명하게 극복해내는 방법을 알려왔던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명예나 권력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데요. 역사 이야기 속에서 그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 301페이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승자가 된 월나라 왕 구천에게는 2명의 충직한 신하가 있었다. 범녀와 문종이었다. 두 사람 모두 오나라를 무너뜨리고 월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이었다. 전쟁에서 이긴 월나라는 승전 축하연을 열었다. 축하연에서 대신들이 범녀와 문종의 공을 칭송하자 구천의 얼굴색이 바뀌었다. 이것을 본 범녀는 문종을 찾아가 말했다. 무릇 월왕 구천은 불가근 불가원의 인물이여. 즉 어려움을 함께 할 수는 있어도 영광을 함께 누릴 수는 없는 인물이죠. 만일 그대가 구천의 곁에 가까이 머무른다면 필시 그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니 어서 이 왕궁을 떠나 그대의 살 길을 도모하시오. 범녀는 혼자서 월나라를 떠났지만 문종은 꾸물거리다가 구천이 내린 칼로 자결해야 했다. 일설에 의하면 범녀는 절세 미인 서시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멀리 떠났다고 한다. 범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승 귀곡자의 가르침이었다. 귀곡자는 천문지리에 밝아 범녀에게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줬다. 모든 것은 정점에 이르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 귀곡자의 가르침이었다. 이것이 명리학의 기조가 되었다. 한나라를 세운 1등 공신은 장량과 한신이었다. 한나라를 세운 장량은 자신의 역할이 다했음을 알고 깊은 산중으로 숨어들어 일가를 이뤘지만 미련을 버리지 못한 한신은 유방 근처를 서성이다가 죽고 말았다. 장량이 식솔들을 데리고 숨어든 곳이 우리나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장각에다. 장씨 후손들이 살았다는 의미다. 한나라를 세운 1등 공신 중에 장량과 한신이 있었죠. 장량은 자신의 역할이 다했음을 알고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 은거하며 평온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신은 달랐죠. 권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방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권력의 경계 대상이 되어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죠.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건 단지 공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알고 관계의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장량과 한신의 이야기는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개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너무 추워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려고 가까이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가시가 서로를 찌르게 되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만 따뜻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받게 되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죠. 그래서 우리는 늘 적정 거리를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하면 따뜻하지만 너무 다가가면 상처가 되는 인간관계. 생의 마지막까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장량은 그 거리를 알아보고 물러날 줄 알았고 우리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관계에도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한 거리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 패턴과 비밀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사람 읽기 시크릿 인간 심리 36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